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1월 4일 목요일 부동산 뉴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새해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고 하면 아마 이제 보유세 부분을 건드릴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새해 들어서 언론에서 이제 이와 관련된 기사들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재산세를 건드려서 모든 부동산에 적용되는 어떤 세율을 건드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 지금 집값이 오르는 지역들도 있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떨어지는 지역도 있잖아요. 근데 재산세 세율을 건드리면, 재산세라고 하는 거는 모든 부동산에 다 적용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가격이 빠지고 있는데도 보유세를 더 내야 되는 사람들은 되게 불만이 많겠죠. 결국은 비싼 걸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보유해야 되는 세금을 무겁게 매겨서 여러 개 많이 보유하지 못하게끔 한 사람이 소수의 사람이 많은 부동산을, 이렇게 많은 집을 특히 이제 보유하지 못하게끔 그런 식으로 해야겠다라고 아마 생각할 거고요.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는 자체가 원래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애초에 디자인돼서 도입된 세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건드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해 12월 달에 나왔던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 이제 부동산 대책에도 보면 6억 넘어서는 아파트들, 주택에 대해서는 딱히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이런 혜택을 주겠다라는 내용이 빠져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고가주택이라든가 고가주택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임대주택 등록을 하는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종부세를 분명히 이제 연이어서 건드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번에 이제 오늘 기사에는 종부세율 50% 인상 법안 나온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을 보면,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정이니까 실제로 이게 아직 통과가 된 건 아니고 어떤 식으로 이제 입법이 될지는 봐야겠지만, 근데 이제 방향은 좀 보고 싶어서 이 기사를 읽었는데요. 요 부분이 핵심입니다. 일단 생각하고 있는 방향은 뭐냐면,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 공동주택 가격 또는 이제 단독주택 가격, 주택 공시 가격들을 이제 더해서 이 금액이 일정 금액 초과하면,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부터 이제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내고,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구조인데요. 6억, 12억, 50억, 94억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이제 대부분 걸리는 분들은 이제 6억, 12억 이 정도일 텐데, 이제 개정 전 세율이 6억 이하에 0.5%, 그 다음에 6억에서 12억 사이에 0.75인데, 요 세율들을 조금씩 올리는 0.25% 정도, 이제 6억이 넘어가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거 제가 볼 때 기사 글자가 잘못된 것 같아요. 6억 원 이하가 아니라 6억 원 이상, 12억 원 이하, 12억 원 이상, 50억 원 이하,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6억 이상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주택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6억 넘는 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하나만 갖고 있는데 그 집이 비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현재는 9억 기준이에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집이 주택 공시 가격이 10억이다. 그러면 9억을 초과하는, 9억에서 10억 차이는 1억이잖아요. 1억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내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내가 집을 두 채를 갖고 있다. 두 채를 더한 금액이 7억이다. 그러면 9억보다는 싼 금액이지만 실제로는 두 개를 더한 금액이 7억이면 6억을 넘기 때문에 7억 빼기 6억 하면 차액 1억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지금 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내는 세율 자체가 일단 조금 늘어난다는 거. 기사에서는 종부세율 50% 인상 법안이라 그랬는데, 지금 조금씩 이 6억에서 12억 구간은 그대로 있고, 12억 넘어가는 구간이 이제 0.75에서 1%로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하고, 더 큰 부분들은 사실 이제 해당되는 분들이 많지 않을 테니까, 이렇게 조금씩 늘리는 방안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 그래서, 이제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걸 조정해서 실제 내야 되는 세금 부담도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보시면 공시가격 합산 8억 원 주택 소유자의 경우에 대상 금액은 이제 두 채를 갖고 있는데 두 개를 더한 게 8억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러면 6억을 초과한 분, 8억 빼기 6억 하면 2억이잖아요. 그럼 2억에 대해서
원래 이제 종부세를 내야 되는 건데, 이 세금이 너무 이제 과도할 수 있다라고 해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걸 곱해서 그거에 대해서 내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80%라고 하면 8, 2, 16, 1억 6천만 원, 1억 6천만 원에 대해서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내게끔 했는데,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아예 그냥 폐지. 그래서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고스란히 다 세금을 내게끔. 이렇게 되면 세율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100% 다 반영이 되니까 이거에 따라서 부담해야 될 종합부동산세는 훨씬 늘어나겠죠. 이렇게 종부세를 세율과 공정시장 가액 비율로 해서 더 늘리는 방향을 일단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내가 뭐 투기를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집 한 채 갖고 있는데 여기 들어와서 오래 살고 있는데 집값이 갑자기 올랐다라고 해서 종합부동산세 6억 초과한다라고 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내라고 하면 내가 너무 억울하다. 뭐 이제 이런 목소리가 있을 수 있죠. 다주택자들이야. 뭐 집 두 채 갖고 있어서 그게 그 금액이면 살고 있는 집 외에 투자 목적으로 또는 뭐 누구 말 맞다 투기 목적으로 이렇게 여러 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랑 나는 다르지 않느냐. 하나만 갖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1주택자의 과세 기준은 보시는 것처럼 좀 다르게 했어요. 1주택자는 하나의 집값이 좀 비싸다라고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는데 조금 배려를 해줘야겠다라고 해서 기준이 조금 더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억 원인데 2개 이상 있는 경우는 1주택자 하나만 갖고 있는 경우에 이제 9억 원 이상일 경우에만 이렇게 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 가격들이 처음에 이제 도입됐을 때보다 전체적으로 많이 상승했잖아요. 그래서 뭐 고가주택의 개념도 항상 바뀝니다. 바뀌어갖고 그랬기 때문에 이 9억 원의 기준도 12억 원 이상으로 이제 좀 바꿔서 1주택자인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 같은 경우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게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보호를 해줄 수 있게끔 이렇게 좀 같이 고민을 한 것 같아요. 뭐 일단 뭐 이 종합부동산세를 건드릴 것이다 이거에 대한 발표가 언제 나올 건지는 뭐 올해 연내 안에 나오겠죠. 이런 분위기라고 하면 뭐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안대로 만들어질지 아니면 또 다른 수정이 생길지 그거는 이제 나중에 법안 나오고 하면 그때 다시 확정이 되면 살펴봐야 될 부분이겠습니다만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 새해 나올 부동산 대책들 중에서 중요한 한 꼭지이기 때문에 오늘 뉴스를 읽어봤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강남의 부동산 가격들이 여전히 새해가 돼서도 심상치 않은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라서 저도 그냥 커뮤니티에 돌아다니는 기사 제목 보다가 눈길이가 더 읽어봤던 기사입니다. 위약금 수억 물고도 계약 해지하는 강남 집주인들이란 제목인데요. 자, 아파트 한 채가 37억이에요. 작년 37억 하던 구현대 1, 2차 아파트가 재건축 속도가 붙자 45억으로 껑충. 그래서 매도자가 계약금의 2배를 물고 매물 회수한다. 대치, 도곡, 판교 등에서도 해약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약금 수억 물고도 이게 뭔 소린가 봤는데,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하고 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게 계약금 10%, 그 다음 중도금 뭐 한 3, 40% 걸고, 그 다음에 잔금 4, 5, 60% 이렇게 보통 해놓고 매매 계약하고 나서 만 달에서 2달 정도 잔금 기간을 잡고 보통 일반적으로 정하는데, 그 매매 계약 기간 중에서 계약금은 일단 받았는데 계약금 받고 나서 중도금, 그러니까 중도금을 주고받는다는 게 이제 매매 계약에 대한 어떤 이행을 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제 이행이 실행되기 전에 집값이 계약금 받은 것보다 훨씬 막 많이 올라가게 되니까 나는 차라리 이 돈을 받고서 내가 다른 데 가서 물건을 사거나 이걸 하는 것보다 오히려 시세가 더 올랐으니 차라리 내가 받은 계약금에 배액을 주고, 그러니까 내가 3억을 받았으면 6억을 돌려주고 3억만큼 손실이 생기는 거죠. 매도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거는 이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계약 해지하는 강남 집주인들이 생기고 있다. 제목은 이제 그런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그래서 내면에 흐르고 있는 내용은 강남의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 이제 뭐 그렇게 많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매도인들이 계약금 받았던 것들을 배액 상환해가면서도 이렇게 다른 기사에서는 뭐 위약금 내고도 웃는 뭐 그런 뉘앙스로 기사가 나온 경우도 봤던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계약금 배액 배상하고 사실 웃기는 쉽지 않은데. 그래서 압구정동 뭐 대표적인 지금 이제 강남권에서는
매입을 할 수가 있는 재건축 그 조합원 지위 변경 금지 규정이 아직 없는 조합이 만들어지지 않은 초기 단계의 재건축 사업장이기 때문에 뭐 압구정 같은 경우는 올해 지구단위 계획이 언제 어떻게 나오느냐 이제 사실 그게 제일 이슈 중에 하나고 그 이전에 지금이라도 살 수 있을 때 압구정에 재건축 들어가자 이런 수요들이 이렇게 지금 매수들이 들어가면서 집값들을 밀어 올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이렇게 매도인들이 계약금 받았다가 오히려 토해내고 이제 호가를 올리는 그런 모양새로 나타나고 있다. 굳이 이런 모습이 꼭 압구정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서울 대치, 도곡, 경기, 성남, 판교, 신도시, 분당 등 하반기에 집값들이 상승한 지역들의 이런 현상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이제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기사입니다. 파리 대책 후 연립 다세대 주택 매매 줄고 전세는 늘었다라는 제목인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는 이런 부분도 사실 좀 관심이 있어서 제가 오늘 이따가 아마 부동산 별별 수다 녹화한 내용들 아마 영상 다시 업로드 해드리려고 생각 중인데요. 다세대 주택이 어떻게 보면 아파트 시장이 주도해 나갈 때는 그렇게 매력 있어 보이는 어떤 투자 물건 또는 매수 물건은 아니지만 저는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도 굉장히 괜찮았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좋은 입지에 잘 갖춰진 집이라고 하면 뭐 실수요자들 입장에서 그렇게 배척당할 만한 어떤 투자처 또는 부동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편인데 아무튼 파리 대책 이후에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나서 찬바람이라고 얘기하니까 살짝 말이 안 되는 것 같네요. 뜨거운 지역은 엄청나게 뜨겁고 좀 말 그대로 소위 말하는 양극화의 현상이 사실이라고 하면 양극화에 있어서 인기 지역이 아닌 비인기 물건, 비인기 형태에 속하는 어떤 이런 연립 다세대 같은 경우가 똑같이 된소리를 맞으면서 매매는 줄고 전세는 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기사예요. 그래서 뭐 그래프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래가 보면 1월에서 8월 사이에는 월 평균 한 5,016건 정도 서울시에 5,000건 정도 거래되다가 대책 나오고 나서는 한 3,859건으로 이런 다세주택이나 연립주택의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다. 뭐 이제 결국 그러면서 이제 전세 거래들은 늘고 있고 매매는 줄고 있다. 그런 흐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지난해 거래된 서울 연립 다세대 주택의 평균 매매 가격은 2억 한 5천만 원 정도 되고요. 매매가 가장 높은 구는 강남구 5억 1천만 원 정도 됐다고 합니다. 평균 매매가 빌라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가격이 용산구가 5억 135만 원. 그러니까 강남 다음이 용산이에요. 그리고 서초구가 4억 8,721만 원. 그리고 이제 낮은 거는 이제 도봉구, 강북구, 뭐 노원구, 강서구라고 하는데요. 용산구가 이렇게 빌라나 연립주택 가격이 높은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재개발의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빌라들, 뭐 다세대 연립주택 지분도 뭐 평당 1억씩도 뭐 나온다 이런 언론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남 뉴타운이라든가 아니면 뭐 후암동 재개발 사업 추진하는 데라든가 뭐 이런 지역에 있는 연립 다세대 주택의 거래 가격들이 굉장히 높아서 서초구보다도 더 높은 금액을 보이지 않았나 싶긴 하고요. 생각해보니까 서초구도 방배동 쪽에 재건축 단지들 되게 많아서 거기도 가격 높아서 높을 것 같은데 용산구가 더 높은 거는 살짝 의외네요. 자, 아무튼 전세는 작년 하반기에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세는 평균 전세가가 1억 8,700만 원 정도, 그래서 매매가의 한 75.2% 수준이라고 하고요. 이걸 투자적에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죠. 갭이 매매가 대비 갭이 한 25% 정도다, 뭐 그런 얘기겠네요. 뭐 흐름 자체는 매매는 줄고 거래는 늘고 있다라고 하면 뭐 올해의 시장 자체는 뭐 그 정부 규제로 올해 아파트 시장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연립 다세대 주택 역시 매매보다는 전월세 거래주가 더 많고 가격도 안정세를 보일 것 같다라고 전망했다고 하는데 양극화의 현상에 따라서 다세대 주택, 연립 주택, 빌라들 이런 것들을 잘 매매하지 않고 전세로 움직여야겠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움직이면 매매가는 조정을 받으면서 살살 하락하고 전세가는 올라가면서 갭이 더 줄어드는 형태가 되겠죠. 자, 뭐 올해에 이런
다세대 주택 시장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또 나중에 기사가 나오면 한번 기사가 있거나 아니면 이와 관련해서 한번 어제 짚어볼 만한 그런 이슈가 있으면 또 부동산 TV에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오전부터 외부 일정이나 다른 업무들이 좀 있어서 부동산 뉴스를 읽는데 오늘도 조금 늦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연초에 조금 다른 업무들 막 밀려 있는 일들 처리하느라고 부동산 뉴스가 조금 소홀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내일 또 다른 뉴스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